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과학 2단원 복사 평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3단원이라고 그랬는데 앞에서 그거는 이제 2단원이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2단원 우리 기권을 배우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복사 평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복사라는 말을 좀 알아야 돼요. 이제 복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부채살처럼 이제 퍼져나간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어떤 물체들은 그런 형태로 주변으로 이제 에너지를 뿜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은 이제 부채살 형태로 주변부로다가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게 되는데 그거를 우리는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태양은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복사 에너지를 내뿜느냐 했을 때 이제 가시광선, 빨주원 조파란 거죠. 그것들이 이제 혼합된 형태로다가 지구 쪽으로다가 이제 그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태양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뭐 백색광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은 빨주원 조파란 거로 다시 분리해낼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눈에 보인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지구도 이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근데 이제 눈에 잘 안 보이죠. 지구 이제 맨눈으로 쳐다보면은 빛이 뭐 나오는 거 뭐 안 보인다, 그쵸?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구는 주로 적외선 형태로 이제 방출하기 때문이에요. 적외선은 이제 우리가 맨눈으로는 못 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구에서 나오는 복사 에너지도 있는데 적외선 형태이기 때문에 안 보인다. 태양에서 나오는 것은 가시광선 형태이기 때문에 주로 우리는 태양이 잘 보인다. 그래서 뭐 이렇게 사방팔방으로 뿜어내는 에너지를 복사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 복사 에너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태양의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주로 우리 지구라고 하는 것은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를 먹고 살게 되는데 태양에서부터 오는 에너지가 지구에 한없이 쌓여버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한없이 쌓여버리면 이제 지구 터집니다, 그렇죠? 그래갖고 이제 지구도 태양에서부터 받은 만큼 이제 돌려주게 되는데 태양에서부터 이제 지구로 들어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지구가 또 내뱉는 거하고 걔네들의 어떤 복사 에너지가 이제 평형 관계를 이루게 돼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복사 평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갖고 우리가 그림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태양을 그냥 X라고 좀 표현할게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게 한 100%다. 이렇게 좀 가정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지구가 이제 흡수를 하게 되는데 대기 쪽으로 한 20%가 흡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대기를 뚫고 지표 쪽으로 들어와서 지표에서 한 50%가 이제 그 흡수가 됩니다. 그러면은 100이 들어왔는데 20하고 50이니까 총 지구는 얼마 흡수한 거예요? 70% 흡수한 거죠, 그렇죠? 그러고 이제 나머지 대기에서 그리고 지표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반사하는 게 있어요. 반사하는 게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반사하는 게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지구가 흡수하는데 한 70%, 대기 20, 지표 50해서 한 70%는 흡수를 하고요. 나머지 30%는 이제 되튕겨내간다, 반사한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가 흡수를 했어요. 흡수를 한 다음에 지구도 이제 한없이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방출한단 말이야. 지구 복사 에너지 형태로. 그래서 이제 방출을 하는데 지표에서 일단은 방출하는 것이 그냥 뚫고 나가는 것도 있지만 대기 쪽에 이렇게 일단 한번 거치게 돼요. 특히나 이 대기라고 하는 것은 적외선 형태를 잘 흡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흡수했다가 대기가 이런 식으로 재방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방출을 해요. 그 다음에 지구가 또 흡수 당하겠죠. 그 다음에 지구가 또 방출하겠죠. 그러면은 요거를 또 대기가 이런 식으로 재방출합니다. 여기에서 에너지가 오르락내리락 들락날락 하는 게 좀 있어요. 공간에서. 그래갖고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최종적으로 나가는 거를 뭐 점점점 되는데 나가는 걸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느냐? 70%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지구가 흡수하는 거, 태양에서부터 날라오는 것 중에 지구가 흡수하는 거 얼마? 70%죠, 그렇죠? 70%하고 흡수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보내는 거, 방출하는 거 70%하고 어때요? 얘네들이 어때요? 얘하고 얘가 어때요? 같죠, 그쵸? 같죠. 이거를 우리는 복사평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복사평형. 아시겠나요? 요걸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니까 여기 그림을 정확하게 좀 다 기억을 해주세요. 수치도 명확하게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여기에 이제 사정인데 여기서 이제 지표에서 한 번에 못 나가요. 한 번에 우주 밖으로 못 나가고 나가려다가 다시 들어왔다가 나가려다가 들어왔다 하면서 여기서 돌고 돕니다. 에너지가. 그런 것 때문에 여기가 조금 뜨끈뜨끈해져요. 그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 온실효과라고 부릅니다. 온실효과. 예, 온실효과라고 불러요. 이 온실효과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좀 따끈하게 유지가 돼요. 한 15도씨, 한 요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온실 효과가 적절해야지 우리가 살기에 적합한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달 같은 경우는 어떨까?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가 없단 말이에요. 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태양에서부터 들어오는 게 뭐 흡수를 했다가 달도 이제 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텐데 나가는데 뭔가 중간에 흡수되는 게 없기 때문에 돌고 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한 방에 나가거든요. 그러면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죠.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 같은 경우는 평균 기온이 한 영하 한 18도씨 정도로 춥게 이제 그 온도 분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온실 효과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이제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대기라고 하는 이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구는 대기라고 하는 이불을 덮고 있는 거다. 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때 그냥 이제 이불 안 덮고 자보세요. 그럼 춥죠? 근데 이불 덮고 자보세요. 따뜻하죠, 그렇죠? 이불 덮고 자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이불 덮고 자면은 여러분들 몸에서 나오는 에너지가 한 번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돌죠. 이불 사이하고 여러분들 몸 사이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뜻한 거예요, 그렇죠?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따뜻하면은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돼요. 근데 최근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불이 너무 두꺼워졌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온실 효과가 심해지고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지구 온난화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온실 효과가 심해진 거는. 지구 온난화는 다음 파트에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온실 효과는 적절하면 좋겠다, 좋은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림들 한번 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와서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라는 것이요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둥글어요.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일단 들어오는데 위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아무래도 여기 적도지방 같은 경우에는 태양 에너지가 직방으로 딱 이렇게 수직으로 내리꽂기 때문에 굉장히 더워요. 반면에 이런 극지방 있죠. 극지방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가다가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비쳐요, 햇빛이. 그러니까 좀 춥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도별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차이가 나요. 선생님이 무슨 색깔로 그렸어요? 노란 색깔로 그렸죠, 그렇죠? 노란 색깔로 그린 게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도 있는데 지구에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그래프가 선생님이 파란 색깔로 그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저희도 지역을 보면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많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는 게 나가는 것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역은 에너지 과잉 현상을 겪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지방 같은 경우에는 흡수하는 양보다 방출하는 양이 많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을 겪습니다. 부족.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역할이 뭐냐? 대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가 순환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공기가 순환을 해요. 순환을 하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켜줍니다. 에너지를 이동시켜줘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지구 전체적인 에너지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대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나중에 이제 해수도 배우게 되는데 대기뿐만이 아니라 대기의 운동에 의해서 바닷물도 흐르죠. 그렇죠? 바닷물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더별 에너지 불균형을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 두 가지가 누구냐 했을 때 바로 대기와 해류 또는 해수의 순환 때문이다. 이렇게 좀 나중에는 이제 답변하시게 될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배우게 되시면은. 알겠나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좀 잘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복사 에너지라는 게 뭔지, 그리고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주 형태가 무엇인지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 하나 그대로 통째로 나올 거예요. 100이 들어오면은 30 튀겨내고 70만큼 흡수합니다. 대기 20, 지표 50.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가는 거는 70이에요. 그래서 70 같다. 이렇게 보는 게 복사 평형이고,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돌고 도는데 요것 때문에 이제 온실 효과가 발생을 해서 따뜻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가 좋다라고 좀 기억하시고, 만약에 온실 효과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훨씬 더 복사 평형이 일어나는 그 기온이 떨어진다. 그리고 주의할 점이 대기가 만약에 없어요. 대기가 없더라도 복사 평형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쵸?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복사 평형이 일어나는데 돌고 도는 게 없으니까 훨씬 더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도 맞아 기억을 해 주셔서 위도별로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위도별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이 다른데 그것을 이제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의해서 결국에는 그 불균형이 해소가 되고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